자, 우리 저번 시간에 염분비 일정의 법칙 했었죠? 자, 오늘은 돌고 도는 해류. 저번 시간에 우리 염분비가 일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염분의 비율이 다 일정한 것은 바닷물이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그랬죠? 그게 돌고 도는 거예요. 뭐 잠깐 복습해 볼까? 저번 시간에 우리 보면은, 자, 여기 뭐냐? 아이고, 다 지워버릴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은, 자, 지역에 따라, 자, 북극해는 30, 염분이, 홍해는 40, 여기가 더 따죠? 그래서 지역에 따라 염분은 차가 있다고 그랬죠? 염분 차이. 주로 뭐가 영향을 주냐면 강수량. 강수량도 대부분 비. 그 다음에 증발량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그랬어요. 건조한지. 그래서 강수량이 많으면 염분이 상대적으로 작고, 그 다음에 증발량이 많으면 오히려 염분이 상대적으로 높다.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그래서 얘는, 자, 바닷물 1kg에, 둘 다 바닷물 1kg이라고 그랬죠? 바닷물 1kg에, 얘는 총 염류가 얼마냐면은 30g. 얘는 총 염류가 얼마냐면은 40g. 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더 많이 녹아있죠? 자, 많이 녹아있지만, 자, 그 중에, 자, 누구냐?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가 30g이고, 그 중에 얘가 차지하는 비율은 77.7%. 자, 얘도 역시 염화나트륨이 차지하는 부분은 전체가 40g인데 그 중에 31.09, 그래서 77.7%. 그래서 우리 염분은 같다. 염분의 비율 있죠? 염분비. 염분의 양. 자, 염분은 차이가 나지만 염분의 비율은 일정하다. 그래서 염분비 일정 법칙. 저번 시간에 했었죠? 이게 일정한 이유가 바닷물이 돌고 돌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나라 주변에 바닷물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 우리 한번 알아볼까요? 뭐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좀 복잡할 텐데, 뭐 우리나라만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주변에는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여러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바닷물도 일정한 방향으로 흘러요. 자, 우리 이거를 해류. 자, 강물은 보통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죠? 자, 근데 바닷물은 좀 더 얘보다 복잡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흐르는지. 자, 뭐 우리나라 주변의 해류. 자, 그럼 요 그림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대한민국. 자, 북한도 우리나라예요, 여러분. 북한 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서로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아래 지역이 우리 적도 지방에 가까우니까 적도는 영도죠. 이쪽이 저위도 지방. 자, 그리고 위로 갈수록 극지방이 있겠죠. 극지방은 90도니까 고위도. 자, 여러분, 날씨를 볼까요? 저위도는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불구스름한 색을 띠죠? 왜? 따뜻하기 때문에. 바닷물이 상대적으로 따뜻해요. 자, 반면에, 자, 고위도 지역은 차갑겠죠? 자, 극지방에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차가워요. 그래서 차갑다는 표시를 좀 여기는 무슨 색으로 표시했냐면 검은색으로 표시했죠? 차갑다는 뜻으로 이렇게 막 검게 표시를 해놨어요. 자, 그래서 자, 이쪽은 따뜻하다. 그래서 따뜻한 바다의 흐름. 자, 그래서 우리 따뜻하다는 한문으로 난이라고 써요. 난. 그 다음에 흐름은 흐를 류자에서 난류. 자, 그래서 난류는 따뜻한 바닷물의 흐름이에요. 따뜻한 바다. 물 흐름. 이걸 난류라고 그래요. 따뜻한 물이 흐르는 거. 자, 그 다음에 차가운 바다. 차가운 바닷물도 흐르겠죠? 바다 흐름. 이건 우리 차가울 한자, 찰 한자를 쓰고 한류라고 그래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봅시다. 우리나라는 주로, 자, 이쪽 봅시다.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냐면은 의외로 그래도 난류의 영향을 받아요.
난류의 영향을 받아갖고, 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영향을 주는 게 이 쿠로시오 해류예요. 쿠로시오 해류는 난류예요, 난류. 자, 그래서 우리나라 봅시다. 요 쿠로시오 해류가 이렇게 흘러오다가, 자, 여기서 두 개로 나뉘죠? 자, 두 개로 나뉘어요. 쿠로시오 해류가 흐르다가, 자, 봅시다. 어떻게 나뉘냐면은, 자, 요쪽 일본 밑쪽으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쿠로시오 해류로 가고, 자, 얘가 이렇게 쪼개져 갖고 우리나라에는 대마 난류. 이쪽에 대마도가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계속 흐르다가 어디까지 오냐면 우리나라 동해까지 와서 동한 난류. 근데 얘가 보니까 여러분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께가 두껍죠? 자, 두께가 두껍다는 건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제 좀 점점점점점 가는 거는, 자, 좀 규모가 작다. 황해 난류, 그 다음에 서안 연난류, 그 다음에 뭐 제주 난류. 그래서 주로 난류 쪽이 이렇게 밑에서 영향을 치고, 자, 반면에 한류 봅시다. 한류. 자, 한류는 여기 봅시다. 북쪽에서 오겠죠? 북쪽에서 이렇게 오는 것들. 북한 한류, 연해주 한류. 자, 그러니까 아마 요 북쪽에도 쿠로시오 난류와 같은 거대한 이쪽에 한류가 있을 거예요. 한류. 자, 차가운 물의 흐름이 있는데, 쿠로시오 해류보다는 좀 세력이 작기 때문에 우리나라 연해주 쪽, 연해주로 와서 북한 한류 됐습니까? 그리고 중국 쪽에도 이렇게 중국 연안류 해갖고 이렇게 한류들이 있죠? 그래서 색깔이 주로 이렇게 푸르스름한 애들이 한류예요. 자, 근데 여러분 잘 보면은 여기, 자, 요쪽 지방 있죠? 요쪽 지방. 자, 어디 지방이냐면은 여기 볼까요? 여기. 자, 요쪽 지역. 자, 잘 보이나요? 쌤이 좀 진한 색으로 해야 되나? 자, 요쪽 지역. 자, 요쪽 지역은 보면은 누가 있냐면 동한 난류도 있고 북한 한류도 있죠. 자, 그래서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노란색으로 할까요? 자, 요쪽 보면은 동한 난류랑 북한 한류가 이렇게 요쪽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한류랑 난류가 만나는 지역을 우리가 조경수역. 자, 그래서 여기는, 자, 따뜻한 물에서 난류성 어류랑 한류성 어류가 다 만나기 때문에 이쪽에는 뭐냐면은 어장이 풍부해요. 어장이 풍부. 그래서 난류, 한류성 물고기들이 많이 잡혀요. 그런 데를 조경수역.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쿠로시오 해류 있죠? 쿠로시오 해류가 전반적으로 남해안 쪽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남해안 쪽은 난류가 영향을 받고, 자, 그 다음에 이쪽 북해 쪽, 북한 쪽은, 자, 위쪽에 있는 한류들이 내려오기 때문에 차가운 바다. 그리고 중위도 지역, 자, 중간 지역, 특히 동해안 쪽에는 이렇게 난류랑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이룬다. 자, 밑줄만 간단히 치고 끝냅시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밑줄 볼게요. 자,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일 많이 흐르는, 자, 저위도 아까 우리 저위도라는 건 극지방에 가까운 쪽이라고 그랬죠? 차가운 한류.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미안. 잘못 얘기했죠? 잘못 얘기했어요, 스님이. 자, 저위도 지방이 오히려 따뜻한 한류죠? 위에 거를 빼먹었네. 자, 봅시다. 그래서 저위도. 자, 다시 봅시다.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따뜻한 난류. 그러니까 저위도가 어디예요, 여러분? 적도 지방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어디냐면 고위도. 고위도는 극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저위도로 흐르는 차가운 한류.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난류 중에 일본 밑에 있는 쿠로시오 해류가 큰 영향을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해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자, 그 다음에 쿠로시오 해류는 주로 제주 남쪽에서 갈라져 갖고, 자, 우리나라 쪽으로 와요. 그래갖고 아까 우리 대마 난류도 있고 뭐 이것저것 했죠? 자,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흐르는 동한 난류.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난류라고 하고, 자, 그 중에는 뭐 제주 난류도 있고 황해 난류도 있고 한류 중에는 북한 한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한류랑 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 어종이 풍부하다. 아까 우리 얘기했었죠?
그래서 다양한 어종이 만나기 때문에 어종이 풍부하다. 됐습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